심지어 황경태 변호사님이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했는데도 공정위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망이 옵니다. 저는 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비양심 기업들과 인플루언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곳은 바로 와디즈입니다. 제가 와디즈를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 다루고 싶어도 그만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큰 문제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와디즈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건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발했다며 사기를 치는 업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디즈에서 사기를 치는 업체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와디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 쇼핑몰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기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업체들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와디즈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리워드형 펀딩이 사실상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례는 너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다뤘던 다모칫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모칫솔은 중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칫솔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말하며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했고 무려 1억 3,900만 원까지 펀딩이 되고 있다가 재폭로로 취소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와디즈에서는 국내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제품이라면 꼭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통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펀딩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미 판매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색상과 로고만 바꾸면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색상과 로고만 달라도 그리고 짝퉁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줬던 대표적인 사례는 머슬레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이런 사례들만 봐도 와디즈는 사실상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와디즈는 자신들이 투자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제대로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와디즈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광고에 문제가 있었어도 와디즈에서는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와디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700여 분의 소비자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그리고 황경태 변호사님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와디즈를 고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와디즈가 사실상 쇼핑몰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와디즈의 잘못된 약관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 3달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온 답변은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기관을 비판해서 의혹을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변서인데요. 공정위의 결론은 와디즈의 리워드 펀딩이 투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와디즈 리워드 펀딩이 투자인 이유 2가지를 들었습니다. 참가하는 메이커들의 주된 참여 목적이 제품 생산비 또는 구입비 마련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판매 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딱 이 2가지입니다. 이 답변이 황당한 이유는 공정위가 제시한 이 2가지가 투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고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건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한다면 제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판매 예정 제품, 테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도 제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시장 반응을 한번 보려고 딱 100개만 테스트로 만들어서 테스트 제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판매한다면 그게 투자인 건가요? 게다가 판매 예정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한다면 출시 전에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는 스마트폰들도 모두 투자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예를 들고 있다는 게 좀 화가 나는데요. 이런 바보 같은 예를 들어야 할 만큼 공정위가 정말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공정위가 와디즈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능성이 큰 정도가 아니라 100%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와디즈가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답변 때문입니다. 이 답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와디즈의 푸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징어, 사과, 복숭아, 오렌지,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 중인 제품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발 중인 제품이고 테스트 제품인가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명백히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과, 복숭아, 오렌지로도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디즈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은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와디즈라는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판매와 투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그것이 판매라면 당연히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와디즈가 투자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판매되든 투자라고 판단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심지어 최근 와디즈에서는 SK 매직에서도 식기세척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펀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에 카카오 메이커스에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메이커스는 주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문되는 수량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 주문 제작 상품류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결과 카카오 메이커스의 주문 제작 제품 중 상당수가 주문 제작 제품이 아니라 이미 생산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문 제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작이라서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카카오 메이커스에게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저는 이 카카오 메이커스의 사례가 현재 와디즈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와디즈의 리워드 펀딩은 펀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디즈 프로젝트들의 목표 금액을 보면 대부분 50만원, 100만원, 많아야 10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50만원, 100만원 같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설정했다는 의미는 사실상 목표 금액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제가 더 황당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디즈 어플을 검색해서 와디즈 어플의 카테고리를 보면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다른 어플들은 대부분 금융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와디즈는 자신의 어플 카테고리를 쇼핑으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디즈는 스스로 쇼핑몰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쇼핑몰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재고 때문에 골치 아프셨나요? 재고 고민은 이제 그만. 이 광고는 와디즈가 기업들에게 하는 광고입니다. 이게 어딜 봐서 투자 광고인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700여 명이 함께 진행한 심사 청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는 답변을 받았다면,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어서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황경태 변호사님이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했는데도 공정위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 청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1700여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조차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정말 화가 나지만 정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 답변 좀 잘할 걸 이라는 후회가 들 정도로 더욱 강한 소비자의 채널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만큼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망요였습니다.